여기 여의도에 모인 끝없는 인파에 어안이 벙벙해진 외국인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한국인 남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한국을 처음 방문했는데 한국의 첫 인상이 꽤나 강렬했다고 하는데요. 한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오늘의 사연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사카에 살고 있는 28세 일본인 하나코라고 합니다. 운명처럼 만난 한국인 남자친구 때문에 한국을 방문했다가 한국인들의 기가 막힌 행동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는데요. 차차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한국인 남자친구 민수 씨를 만난 건 5개월 정도가 되었어요. 저는 출판사에서 소셜미디어 관리자로 일을 하고 있고 민수 씨는 프리랜서로 저희 출판사 번역팀에 3개월 정도 한국어 번역과 각색에 도움을 주러 온 분이셨어요. 저는 사실 어릴 때 한쪽 시력을 잃고 우울한 학생 시절을 보냈던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일상생활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누군가한테 이런 핸디캡을 이야기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딱 한 번 연애를 해보았지만 일본 남자들은 다정한 편이지만 표현을 잘하지 않고 결혼에 대해 굉장히 회의적이기 때문에 만나면서도 외롭고 허전한 마음이 늘 있었어요. 전 저의 아픔을 나누고 보듬어줄 남자와 빨리 결혼을 하고 싶었거든요. 부모님의 재력도 있으시고 저도 충분한 보수를 받고 일을 하고 있어서 경제적으로 힘들 건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첫 번째 연애를 실패한 후 한동안은 남자를 만나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일본의 젊은이들은 결혼할 계획이 없다는 답변이 거의 20%에 육박할 만큼 부정적입니다. 결혼뿐 아니라 연애조차도 하려고 하지 않는데 경제적인 궁핍과 생활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독신을 선호한다는 겁니다. 일본의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이 주된 이유이기도 하지만 결혼을 하지 않으니 출산율도 낮아지고 이러다가 진짜 일본이라는 나라가 없어지는 게 아닌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일본에 이런 상황과 저와 잘 맞는 남자가 없었기에 연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민수 씨가 회사에 나타난 후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요즘 일본에서는 일본의 배우나 가수보다 한국인 배우와 가수가 인기가 훨씬 많은데 외모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매너 때문에 더욱 호감을 사고 있죠. 민수 씨는 처음에는 그저 번역팀에 도움을 주러 온 관계자 정도로만 생각하다가 몇 번 식사를 같이 하면서 그의 매력에 빠져버렸답니다. 일본 남자보다 더 훤칠한 키에 까무잡잡하지만 매끈한 피부 그리고 여자를 대하는 매너가 정말 최고였어요. 저뿐만 아니라 여자 직원들은 민수 씨를 다 좋아했습니다. 민수 씨와 사귀게 되면서 얼마나 시기 질투를 받았던지 그때를 생각하면 정말 힘들었답니다. 민수 씨가 좋아진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은 상대방의 말을 정말 잘 들어준다는 것이었어요. 누군가가 내 말을 잘 들어준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아실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어릴 때 한쪽 시력을 잃었는데 어쩌다가 그 사연까지 말하게 돼서 민수 씨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오히려 저의 손을 잡아주면서 위로와 용기를 주었어요. 저는 진심으로 민수 씨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었고 외모도 멋졌지만 마음이 정말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결혼을 전제로 만나기 시작했어요. 민수 씨가 번역가라서 그런지 일본어와 영어를 잘해서 의사소통에도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제가 면 요리를 좋아해서 라멘을 많이 먹으러 다녔는데 민수 씨는 한국에 맛있는 면 요리가 있는데 저에게 맛을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어요. 우리 회사에서 3개월 동안 프리랜서로서 일이 끝나면 한국으로 돌아가는데 그때 한국에 한번 오면 사주겠다고 하였답니다. 그나저나 민수 씨가 한국에 가면 우린 장거리 연애를 해야 하는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우린 서로 2주에 한 번씩 한국과 일본을 왔다 갔다 하며 지내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먼저 한국을 가게 되었는데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모른답니다. 저는 해외여행을 처음 해보는 것이었거든요. 사실 저희 부모님은 민수 씨를 만나는 것에 대해서 썩 좋은 반응은 아니셨어요. 왜 하필이면 한국인을 만나냐고 그러셨거든요. 물론 민수 씨를 만나보기 전까지는요. 민수 씨의 예의 바르고
어른을 대하는 태도를 칭찬하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는 조금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아마도 한국과 일본과의 여러 가지 국제적인 관계와 지난 역사 때문이겠죠. 하지만 언젠가 모든 오해가 풀리고 한국을 좋아하실 거라고 믿어요. 제가 한국을 처음 방문하던 날 하필이면 민수 씨가 늦게까지 작업이 있던 날이었어요. 공항의 마중은커녕 제가 오히려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었죠. 한국도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다는 말에 겁도 없이 혼자 약속 장소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자 낯설다는 느낌도 잠시 크고 넓은 공항의 규모에 너무나 놀랐습니다. 일본과 가까운 나라지만 일본과는 다른 분위기였어요. 사람들의 표정이 밝았고 공항 직원들이 매우 친절했어요. 일본의 공항 직원도 친절하지만 무례한 직원들도 많거든요. 그리고 빠른 입국 절차와 순조롭게 진행되는 모든 것들이 일본보다 훨씬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불편함이 단 한 가지도 없었거든요. 잘 모르는 것이 있으면 공항 내에 돌아다니는 안내 로봇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어보아도 너무 친절하게 가르쳐 주었답니다. 저는 약속 장소인 명동으로 가기 위해 서울역행 열차를 타고 서울역에서 4호선 당고개행 열차를 타기로 했습니다. 어디서 내려야 하는지 잘 몰랐지만 한국인들은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한국은 환승제도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요금이 굉장히 저렴한 편이었습니다. 민수 씨가 한국에 도착하면 교통카드를 구입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알려줬었기 때문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일본은 철도 민영화로 노선마다 회사가 다르기 때문에 환승을 할 때 요금이 비싸고 정거장 수에 따라 요금이 비싸져서 장거리를 이동할 때는 차비가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 한국에 거의 공짜이다 싶은 환승제도가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명동역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민수 씨의 연락을 받고 마음이 급해졌어요. 너무 보고 싶었거든요. 한국의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순간순간 놀라움의 연속이었는데요. 가장 놀라웠던 건 완벽한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다는 것이었어요. 일본의 도쿄에도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가슴 높이 정도밖에 되지 않고 여전히 선로에 떨어져 사망하는 사건이 끊이질 않습니다. 어떻게 한국은 이렇게 완벽한 스크린도어를 전국에 설치할 수가 있는 건지 그저 감탄스러울 뿐입니다. 그리고 물품 보관함이 깔끔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도 보기가 좋았는데 보관요금을 교통카드로 결제가 가능하다는 것도 놀라웠죠. 어플을 깔면 무인 물품 보관함을 예약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정말 사용자들의 편리를 생각한 시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쉽게 명동까지 갈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한국의 안내 표지판은 글자를 몰라도 알 수 있게끔 시각적 디자인을 간단 명료하게 넣어놨다는 겁니다. 어디가 화장실인지 입구인지 주차장인지 너무 알아보기 쉽게 해놓았더라고요. 드디어 명동에 도착하여 그립던 민수 씨를 만났어요. 춥다면서 저를 꼭 안아준 민수 씨의 품은 정말 따뜻했답니다. 민수 씨는 면요리를 좋아하는 저를 위해 일본에서도 얘기했었던 한국의 칼국수를 먹으러 가자고 했습니다. 명동은 골목길마다 숨겨진 맛집과 가게가 있었고 그곳에는 저 같은 외국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저녁 시간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을 만큼 거리는 불빛으로 밝았고 사람들도 가득했습니다. 길거리에는 맛있는 냄새를 풍기는 음식들로 가득했는데 빨간 양념에 버무려진 떡볶이가 정말 맛있어 보였어요. 길거리에서 판다는 게 믿기지 않는 랍스터 구이도 있었습니다. 먹음직스럽게 구워진 랍스터에 치즈가 살포시 얹어져 있었는데 랍스터를 길거리에서 사 먹을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대부분의 음식들이 저렴한 편은 아니었지만 너무 맛있어 보여서 진짜 다 먹어보고 싶었습니다. 칼국수를 먹으러 가는 길이라서 사 먹기가 좀 그랬지만 길거리 토스트는 정말 먹어야겠다는 생각에 하나를 사서 민수 씨와 나눠 먹었는데 꼭 먹어보고 싶었던 이유가 외국인들이 줄을 엄청 서 있었거든요. 왜 사람들이 줄 서 있으면 더 맛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가격은 4,500원이었고 셀프로 계산을 한다는 게 신기했어요. 돈을 넣고 거스름 돈을 알아서 가져가는 거더라고요. 큰 철판에 빵을 굽고 계란을 굽는데
저는 공연을 보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 빠른 손놀림에 놀랐습니다. 양배추가 가득 들어간 계란 부침개와 햄이 들어간 건데 특별히 들어간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 냄새가 정말 맛있게 났고 맛은 더 좋았어요. 저의 허기를 달래기엔 부족했지만 칼국수를 먹어야 하니 많이 먹을 수는 없었죠. 칼국수 식당에 도착해서 칼국수 2인분과 왕만두를 주문했습니다. 5분 정도 지나서 음식이 나왔는데 너무 빨리 나와서 당황스러웠어요. 잠시 식당을 둘러보는데 저희처럼 대부분 두세 명이 같이 와서 식사를 하고 있었고 혼자 드시는 분들은 많이 없었어요. 일본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일본에서는 거의 혼자 먹는 사람이 비율이 높거든요. 처음 대면한 칼국수의 비주얼은 여러 가지 색깔이 들어가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김가루와 들깨가루, 고춧가루가 고명처럼 올려져 있었고 국물은 걸쭉해 보였어요. 추운 날씨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음식을 먹으니 얼었던 몸이 녹는 것 같았죠. 일본에서 먹던 국물 요리와 달랐던 점은 뭔가 느끼하지 않고 깔끔한 느낌이 든다는 것이었어요. 일본의 라멘은 짠맛과 단맛이 강하고 고기 육수를 내서 먹기 때문에 조금 느끼하기도 합니다. 일본의 라멘을 먹다가 한국의 칼국수를 먹으니 고기 육수의 묵직한 맛이 아닌 멸치로 국물 맛을 낸 감칠맛과 깔끔한 국물이 정말 일품이었습니다. 면도 쫄깃하고 도톰해서 우동과 비슷한 식감일 줄 알았는데 찰기가 없는 우동면과는 많이 달랐어요. 맛있는 칼국수로 배를 채우고 나니 쉬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예약해둔 호텔로 향했습니다. 민수 씨 친구 커플이 호텔에 놀러 오기로 했고 우리는 TV를 보고 있었어요. 뉴스를 보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광장을 가득 메우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민수 씨에게 물어보니 얼마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사건이 있었다면서 대통령의 사퇴를 요구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는 것이라고 하더군요. 엄청난 인파가 몰린 모습을 보고 이곳만 그런 거냐고 했더니 전국 곳곳에 집회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일인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국민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자발적으로 모였다는 것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정치적 성향이 짙은 기성세대들 뿐만 아니라 저보다도 더 어려 보이는 젊은 친구들도 동참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이 모습을 보고 한국인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그렇게 모여 있다는 게 너무나 낯선 광경이었어요. 뉴스에서는 더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줬는데요. 일부 시민은 집회 참가자들을 위해서 카페에 음료를 선결제해둔 뒤에 무료로 제공을 하기도 했다는 것이었어요. SNS에 자신의 이름으로 커피를 100잔 결제해놨으니 가져가라는 글을 올려놓은 겁니다. 어떻게 전혀 모르는 남을 위해서 그런 선의를 베풀 수가 있는 건지 일본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행동이었어요. 개인주의가 만연한 일본에서는 자신의 것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한국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잠시 후 민수 씨 친구 커플인 정훈 씨와 지연 씨가 먹을 것을 양손 가득 사들고 호텔로 왔습니다. 제가 한국어가 서툴러서 민수 씨가 번역을 많이 해주어야 했지만 그들은 저를 편안하게 대해 주었어요. 민수 씨와 뉴스를 보고 있었다는 말을 하자 자신들은 어제 집회 자리에 있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직접 현장을 겪은 그들의 말을 듣고 싶어서 저는 더 질문을 했어요. 무엇 때문에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게 가능한 거냐고요. 집회에 참석했다는 그들은 진짜 집회 참가자들에게 커피를 선결제해서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습을 직접 봤다고 했습니다. 빵과 식사, 피로회복제, 핫팩 등 그 품목의 종류도 다양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궁금한 나머지 물어보았어요. 아니, 어떻게 나와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호의를 베풀 수 있는 거죠?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정훈 씨는 그게 가능한 이유를 한국인의 특징을 설명하면서 말해주었는데요. 네, 당연히 이해하기 힘드실 거예요. 한국인은 다른 나라의 국민들과는 다르게 독특한 집단주의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한국인은 우리라는 말을 잘 사용하는데 집단 간의 상호작용과 서로의 관계에 대한 뚜렷한 인식이 선행되어야만 가능한 것이기도 하죠.
한국인들은 뜻을 같이 하는 무리와 함께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오래된 일이지만 한국이 IMF로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았을 때 나라 사랑 금 모으기 운동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집에 있는 금을 모아서 수출함으로써 우리가 직면한 금융위기를 타개하자는 이 운동은 자발적으로 엄청난 수의 국민이 참여를 했는데요. 무려 3일 만에 엄청난 양의 금을 모으면서 세계인들을 깜짝 놀라게 한 일이었습니다. 소중하게 보관하던 자녀들의 돌반지를 들고 은행을 찾는 서민들의 애국 정신은 나라를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희생을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태도였죠. 저도 예전 자료들을 통해 보았던 사진이 생각나는데 국민들이 길게 줄을 서서 금을 반납하고 있던 모습이 떠오르네요. 또 한 가지가 태안 지역 기름 유출 사건이 있었는데 바다에 검은 기름으로 뒤덮인 걸 자발적으로 지원한 자원봉사자들의 노력으로 몇 년 만에 깨끗한 바다로 되돌려 놓은 사례도 있었죠. 그만큼 한국인들은 무슨 일이 생겼다 하면 서로 뭉쳐서 해결해 나가려는 강한 성향을 가지고 있답니다. 저는 정훈 씨가 해준 이야기들도 믿기 힘들었지만 한국인들은 어디에서 이런 힘과 에너지가 나오는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단지 민수 씨를 만나러 방문한 한국이었지만 한국인의 저력을 알게 된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일본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과연 일본 국민들은 어떻게 대처를 할지 궁금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일주일간 민수 씨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일본으로 돌아왔지만 문득문득 한국인들의 대단했던 모습들이 생각난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한국인 남자친구를 만나러 한국까지 온 일본인 여성 하나코 씨의 사연을 들려드렸는데요. 우연히 한국인들의 뭉치는 저력까지 확인을 하게 되셨다니 뜻깊은 시간을 보내셨네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미연이의 공감 튜브였습니다.